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노력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7년 동안 한 가지 꿈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고 건강마저 잃고 말았죠. 절망 속에서 그는 점집을 찾아갔고 점쟁이가 알려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막혔을 때 그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운명이란 정말 존재하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정해진 팔자 때문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운명과 노력 사이의 균형, 집착과 수용 사이의 지혜,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좋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청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점괘 용지 한 장, 그리고 제 앞에는 지난 7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것들이 놓여 있었죠. 의대 입시 문제집들, 빈 커피잔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원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재수, 삼수, 그리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독서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올해는 꼭 된다. 매년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불면증, 소화불량, 원인 모를 두통.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멈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였죠.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집에 내려간 저는 어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올해 초에 점을 보러 갔었어.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 아드님이 올 가을쯤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신조는 명확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말로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일주일 동안 밤을 뜬 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쟁이는 제 사주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팔자에 의사는 없어요. 의대는 당신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직자 운이 아주 좋네요. 공무원 준비를 하세요. 2년 안에 합격할 겁니다. 묘하게도 그 말이 저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제 맞는 길로 가면 되는구나. 독서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죠. 공무원 준비는 의대 입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목도 공부 방식도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 정해진 길이야. 점쟁이가 그랬잖아. 2년이면 된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내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빠진 머리카락.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점쟁이가 틀렸다고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렸던 겁니다. 퇴원 후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운명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노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문 앞에 밥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며칠 산에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네 숙부가 계신 절이 있는데 거기 공기도 좋고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좀 쉬다 와. 그렇게 저는 깊은 산속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환한 미소의 스님이었습니다. 왔구나.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산사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예불, 아침 공양, 낮에는 경내 청소, 텃밭 가꾸기, 장작 패기, 저녁에는 참선, 저녁 공양, 그리고 휴식.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죠.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자네 담배 피우나? 아니요, 안 피웁니다. 그래? 그런데 만약 자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제도 담배 피웠지? 라고 물으면 맞을까? 안 맞을까? 당연히 맞겠죠. 그럼 내일도 담배 필 거야 라고 예언하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맞을 확률이 높겠지만 100%는 아니겠죠.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안 피울 수도 있으니까요. 스님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과거는 100% 맞출 수 있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미래는 절대 100%가 아니야. 왜? 가변성이 있기 때문이지.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으로 움직여.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해가 뜨면 낮이 오는 것처럼. 하지만 가까이 보면 늘 우연으로 움직이지. 어떤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날은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모든 게 우연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 자네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거야. 노력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 일이 아닌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럼 스님, 점쟁이는 뭐죠? 그 사람들 말은 다 거짓인가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해봐. 눈먼 사람이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고 하고, 꼬리를 만지면 빗자루 같다고 하고, 코를 만지면 뱀 같다고 하지. 다 틀린 말인가? 아니야.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점쟁이도 마찬가지야. 자네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보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사람은 이럴 확률이 높겠구나 판단하는 거지. 의대 7년 도전했다는 사람 보면 경험 많은 사람은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그게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야. 그럼 점을 보는 건 무의미한가요? 아니, 효과는 있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공무원 하면 된다는 말 한마디가 희망을 줄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심리치료야. 아들 잃은 어머니가 무당굿을 보고 마음이 위로받는다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효과는 있는 거야. 다만 그걸 절대적 진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재미로, 위안으로 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 스님, 그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할지를 묻고 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할지야. 의사든 공무원이든 스님이든 장사꾼이든 그건 그냥 직업일 뿐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직업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청소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스님이 되어도 탐욕에 빠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야. 하지만 스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아니야. 자네는 지금 이 순간도 뭔가를 하고 있어.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뭐라도 해봐. 절 일을 도와도 되고 산 아래 내려가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돼. 월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을 한다는 것, 사회와 연결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병행하면 돼. 낮에 일하고 피곤한데도 공부하고 싶다면 그게 진짜 자네가 원하는 거야. 피곤하면 그냥 자버린다면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고. 스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형설의 공이란 말 알지? 가난해서 등불도 켤 수 없었던 학생이 여름에는 반딧불로, 겨울에는 눈빛으로 공부했다는 그 학생이 부잣집 아들보다 공부를 못했을까? 아니야, 오히려 더 잘했어. 왜? 절실했으니까. 집중력이 다르니까. 자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돈으로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 돈으로 하루 2시간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어. 그럼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 없어. 처음부터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것저것 다 해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어떤 건 손에서 놓이고 어떤 건 더 붙잡게 되고 그때 가서 선택하면 돼. 도저히 둘 다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오면 그때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만 하는 건 가장 게으른 방식이야. 스님, 그럼 결국 답은 뭔가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없어. 아니, 답은 이미 자네 안에 있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보내주라는 거야. 의대가 자네를 떠났어? 그럼 보내줘. 7년이 아깝다고? 그 7년이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공무원이 안 맞았어? 그것도 경험이야. 그 경험이 자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 거야. 이제 새로운 인연이 올 거야. 그걸 두려워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저녁에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말에는 산사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운명이란 건 정해진 길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점쟁이가 틀렸던 게 아니라 제가 점쟁이의 말에 제 주도권을 넘겨버렸던 거죠. 노력이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결과에만 집착했던 겁니다. 지금도 가끔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 불안과 의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지 않을까? 나는 뭘 해야 할까?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일단 뭐라도 해보세요. 움직이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력은 당신이 할 일이고
결과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임을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